나는 다른 조건들보다 무조건 보험료가 1순위야. 이런 분들은 이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보장 금액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입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이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보험 정보는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보험사마다 간병인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장이 예전보다 다소 축소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찾아보고 비교해보시면 아직도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합리적으로 가입 가능한 간병인 보험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5년부터 가족 간병 시 보상이 불가하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판매되었던 간병인 보험과 올해 1월에 개정이 이루어진 간병인 보험의 약관을 비교해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의 정의입니다. 두 약관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 내용에서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약관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여러 업체들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업체들과 인정되지 않은 업체들을 확실히 구분해서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2025년 이전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실무상이건 기존 보험에서도 소급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약관 변경 전 상품이라고 해도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간병 서비스 이용 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간병 플랫폼 사업기관은 대부분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병인 사용 시 보험금 청구 서류와 관련된 약관 내용입니다. 청구 서류와 관련해서도 2025년 이전 약관과 이후 약관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5번 항목에 나와 있는 회사는 간병인 필요 사유 및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는 2025년 이전 약관과 달리 2025년 이후 약관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빙 서류에는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 근무일지, 간병 기록지 등이 포함됩니다. 딱 이 내용만 보신다면 청구 서류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업계에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2025년 이전에도 정확한 간병 기록 확인을 위해서 이러한 청구 서류들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보험금 과다 청구, 실제 간병인 역할 수행 여부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일 뿐 가족 간병 시 보상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 이후부터 가족 간병 시 보장이 안 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직업안전법상에서 인정되는 사업기관을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간병인 사용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간병인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가족 간병 시에도 문제없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지금 보여드리는 약관처럼 간병인을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가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 한정한다거나 아예 대놓고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 가입하신다면 가족 간병 시 보상이 불가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병인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1일당 약정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환자가 직접 간병인을 알아보고 고용하여 간병인 비용으로 지불한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오로지 갱신형으로만 가입 가능한 간병인 지원보험과는 달리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중대질환 진단 시 납입 면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병과 관련된 여러가지 보험들 중에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보험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입 제안서를 통해서 각 유형별로 가장 유리한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모든 보험사 중에서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한 보장금액이 가장 높은 A보험사의 가입 제안서입니다. 올해 초부터 보험사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금액이 작년보다 다소 축소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A보험사에서 한시적으로 보장금액을 축소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시 1일당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증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완납 이후 1일당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증형에 가입금액 20만원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일반 병원에 대한 보장금액을 최대한 높게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만 이 상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0세 건강체 기준으로 설계한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이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각각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모든 보험사 중에서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B보험사의 가입 제안서입니다. 이 보험사는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한 보험료가 모든 보험사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50세 남성 사무직 기준의 총 보험료는 3930원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들의 합산 보험료는 21,842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3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3만원을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간병인 보장과 함께 다른 보장들도 좀 더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B보험사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체 기준으로 설계한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이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각각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모든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시에도 면책기간 없이 365일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C보험사의 상품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장기적인 입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치료 혹은 요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했을 시 다른 보험사들은 입원일로부터 180일간 보장 후 181일 이후의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여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81일 이후의 입원 기간에 대해서도 따로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1년 내내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보장의 공백 없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총 2,19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 가족 및 지인분들이나 제 고객님 중에서도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신 분들은 거의 접한 적이 없지만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하신 분들은 지금도 몇 분 계실 정도입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시 거동 및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장기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해야 되거나 전문 간병인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간병인 보험으로 이 상품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 보험료도 앞서 저렴한 상품으로 소개해드렸던 B사와 비교했을 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최소 보험료도 2만원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및 보장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했을 시 현 시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 중에서 가장 베스트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보장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체증형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금액 자체가 절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유발할 정도의 단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C보험사의 상품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니즈나 상황 등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